네. 어디가 있는데요, 서울에? 개포주공 1단지. 근데 20억인데요. 뭐라고요? 입주 다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당첨만 돼도 10억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거 얼마 있으면 지금 살 수 있어요? 16억이 있으면 되는 게 알아도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대한민국 청약 지도입니다. 가점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추첨제니까 네. 지금 추첨제로 네. 갈 수 있는 곳 지금 시청자도 이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어디가 있는데요, 서울에? 네, 이 방송이 나갈 땐 끝날 텐데 개포주공 1단지. 아, 전 지금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하죠.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개포 네. 주공 1단지. 근데 20억인데요. 뭐라고요? 아까 대출 4회차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네.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중도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추첨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8호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 정도는 추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는 가점제고 50%는 추첨제. 그러니까 8호 제곱미터 초과가 만약에 100제곱미터 이상이 100세대가 나오면 50세대는 가점제로 뽑아요. 그것도 가점제입니다. 근데 50세대는 추첨제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포 주공 1단지 지금 20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분양가가 20억인 거예요? 네, 분양가가. 도대체 그럼 나중에 입주 다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네. 30억이 넘으니까 실제적으로 당첨만 돼도 10억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거 얼마 있으면 지금 살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나한테 얼마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기라고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돼서 지금 네. 우리가 말하는 현금 부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거 안 되나요? 이거 얼마 있으면 되는 거죠? 안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진짜 플랜을 잡아드리면 네. 계약금 4억은 있어야 되고 20%니까 있어요. 4억을 넣고 넣고 그 다음에 2억씩 4개월마다 넣습니다. 2억씩 6번을 2억을 2억 넣고 마지막 그 네. 잔금 때는 전세를 두게 되면 되거든요. 지금 4억이 필요한 거고 2억씩 4개월마다니까 6개월 하면 16억이 있으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전세가 거의 2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전세를 두고 나서 돈이 또 회수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세 가능한가요? 지금? 네, 가능해요. 구성 대책 상관없이. 네,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거주 조건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 조건이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거주 안 해도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잔금 당시에 전세를 둘 수도 있는 거죠. 알아도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플랜을 된다는 거를 조금 너무 먼 얘기지만 그쵸. 그래도 이런 식으로 플랜이 진행된다는 걸 아시는 게 좋은 게 네. 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는요 우리나라가 분양 역사상 한 30년 동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20년 차 아파트인데요. 그 원분양자가 등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분양단지, 분양을 받을 때는 계약금이 필요하고 내 돈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잔금의 형태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나중에 플랜 잡기가 좋죠. 이게 내가 지금 떨어지더라도 네. 다음번에도 이 프로세스는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이제 추첨 얘기했고 네. 가점제로 좀 가서 그 가점제에서는 어쨌든 청약 1순위 자격과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은 아까 규제 지역을 말하면 규제 지역은 1순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제한 조건은 뭐냐면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네. 꼭 세대원은 안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재당첨
당첨된 사람은 또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당첨됐으니까 어떤 기간 내에 또 당첨을 안 되게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규제 지역에서 통장이 24개월 지난 통장이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이 1순위 제한 조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규제가 없는 비규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 뭐 당첨 없이 그다음에 통장은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 제한 조건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청약하는 사람이 조금 탈락이 되더라도 인구가 많아서 어쩜 그렇게 1순위 통장이 많은지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장판 밑에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찾은 거야.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통장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그렇게 무주택자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오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되게 핫한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69점 커트라인입니다. 근데 그 69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4인 가족 있잖아요. 그게 최고 만점 점수가 69점이에요. 거기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부양가족 점수로. 아까 무주택자나 통장에 대해서 그 만점인데 부양가족이 뭐 4명이니까 69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69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늘릴 수 없으니까 그 69점이 거의 서울의 정말 핫한 단지는 커트라인이 69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3인 가족은 몇 점일까요? 최고 점수가. 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5점이 돼요. 부양가족 없으니까 64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69점 커트라인이 된다는 거, 아, 정말 최고 점수, 높은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64점 같은 경우에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싱글족은 도대체 만점 점수가 몇 점일까? 몇 점? 54점입니다. 54점. 네, 한 명이니까 부양가족이.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로 이제 전환해서 내가 최고 가질 수 있는 점이 결혼을 안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54점이 싱글족에는 54점이 최고 점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54점으로 당첨되는 단지도 몇 단지는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청약제도의 싱글족한테는 조금 안 좋은 제도입니다. 가점제는. 아니 그러면 아까 69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4인 가족이 만점이. 네. 근데 아까 만점은 84점이었죠. 네, 84점이잖아. 그럼 도대체 뭘 해야 15점이 채워지죠? 부양가족, 아이를 낳거나 아. 결혼을 2번 할 수는 없고 아니 아예 더 낳아야 되는 거야? 아이를 더 많이 낳거나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직계는 됩니다. 형제 자매는 안 돼요, 여러분. 직계 제발 직계. 그러니까 부모님 2명 중에 2명이 다 집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진짜 복작복작하고 살아.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금 6명, 최고 6명 이렇게 되면 35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이 조금 힘들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69점 커트라인으로 거의 되는 거죠. 만약에 69점이 이상이 됐다 이러면 그 단지는 정말 핫한 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은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런 단지는 별표를 내놓고 나중에 저 단지가 만약에 뭐 시세가 저렴한 게 뭔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좋은 단지라는 인증이 됩니다. 인증 마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경쟁이 치열해서 점수가 더 높아야 돼.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만점이 84점이었잖아요. 네. 원래 시험의 만점은 100점이잖아요. 이거 왜 84점이 만점인 거예요? 그거는 이 제도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만점이 84점 맞죠? 네, 84점입니다. 100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100점은 없어요. 무조건 84점이 만점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이제 KS 마크가 찍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84점 만점 통장이 들어온다는 건 그건 진짜 KS 마크 찍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만점이니까 어디를 넣어도 당첨이 되는데 그게 그 통장에 들어왔다는 건 정말 그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구나. 그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하긴 생각해보면 84점 만점 만들 정도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했겠어.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했겠어요. 최근에 인천에도 나오고요. 수원에도 나왔습니다. 그걸 딱 보고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이 동네 핫하겠네. 이 청약이라는 게 핫하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청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울분이 쌓이면 집 근처에 집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 하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맨날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경쟁률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가수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도 당첨을 되려고 그 수많은 사람이 했다는 건 어떤 그 주택의 매수 대기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미분양 난 것들은 대기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100대 1이라면 한 명이 당첨됐다면 99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죠.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딘가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청약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층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점 관련해서 요건이 주요 테마가 세 가지인 거죠. 첫 네. 번째가 부양가족,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주택. 네. 이건 기간도 관련이 있는 거였나요? 무주택자는 기간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만 30세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 전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주는 건 조혼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혼. 저 20살 때부터 아.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 가점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청약 통장인 거죠. 네. 그래서 통장은 빨리 가입하면 빨리 가입할수록 좋은데요. 네. 만 17세 이상 됐을 때 카운팅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만 17세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들어놨죠. 지금 만들 때 또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 하잖아요. 네. 청약 통장에서 뭐 금액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이 없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가입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공공분양,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으는 아파트를 당첨이 되고 싶다 하면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달 10만 원씩 납입 인정금액이라고, 그 금액은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첨자를 가르게 하는 게 공공분양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민간 분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10만 원 넣어서 되겠냐. 네. 이럴 때는 사실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는 1순위 제한 조건에서 24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처음에 넣을 때는 2만 원만 넣어놓으세요. 네. 2만 원만. 2만 원. 그리고 내가 1순위 통장이 되는 24개월 전에 아니면 내가 그 어떤 분양단지를 눈여겨봤던 단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 예치금을 넣어놓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김 작가님은 제가 380만 원. 380만 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380만 원이라면 이 통장은 민간 분양에서만 쓸 수 있는 통장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분양으로 이제 할 때는 처음에 2만 원,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청약하고 싶을 때 예치금을 넣는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매일매일 같이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공공분양이 아니면은. 또 뭐 청약 통장 관련해서 다른 하실 얘기 또 있나요? 청약 통장은 절대 깨는 것이 아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1일 1통장이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청약 통장만큼은 따로따로 해라. 둘 다 지용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은 가족이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4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라. 절대 깨지 말라는 건 아까 그 통장에 그 만점 점수가 있잖아요. 네. 15년 이상.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사용할 때 그때 통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통장을 이제 가입해 놓고 지금이라도 당장 통장에 가입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할 때 네. 그 전에 또 공부도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예치금도 넣어서 통장을 1순위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재테크에서는 그 은행 예금을 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진짜 안 붙으니까.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물가상승만큼 안 오르니까 네. 마이너스인 건데 결국에는 청약 통장은 이거는 네. 내가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 가점제일 때 이게 필요한 거지 추첨제일 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첨제 때도 통장이 1순위 그 제한 조건 때문에 꼭 필요해요. 통장이 없으면 청약조차 못합니다. 추첨제도 지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청약통장 예전에는 됐었어.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입해 놓아라. 지금이라도 가입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그 통장이 과연 이 통장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통장이
내가 매달 돈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이 통장이 만약에 당첨되면 아까 2배 정도 돈을 분양가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은 5억의 가치, 6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야,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이거 네. 380만 아까워서 주식은 해야 되나 이거? 그렇죠. 그럴 때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또 됩니다. 아 진짜요? 네, 90%가 돼요. 자기 돈을 빼가지고 이자 내는 게 조금 아깝지만 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죠, 제 그렇죠. 통장은 1,500만 원이 있어요. 네네. 좀 어쩔 때는 좀 아까울 때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뺐다 넣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뺐다 넣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깨는 거는 안 되고요. 네. 깨지 말고 필요하면 예적금 담보대출이라고 해라. 그리고 대부분 청약통장이 자기가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가입돼 주시면 부모님에게 큰 절 올리시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님 마음. 분양가 상한제로 역사상 유례 없는 새 아파트 박앤세일.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박앤세일. 우리가 보면은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때는 뭐 아무 따잖아, 아무 따. 그렇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살때. 분양가 상한제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싸요. 그냥 거의 네. 반값 아파트가 나올 그런 정도로 쌉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는 안 했는데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만약에 주변 시세가 10억이라면 6, 7억에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떤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못 올린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나요? 우리가? 네네. 분양가를 상한제를 정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는 건 뭐 건축비랑 건설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서 이제 분양가를 하는데 너무 높으면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땅값을 줄이던가 건설을 줄이던가 그래서 분양가를 최대 낮추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예 지정을 했어요, 나라에서. 그 지역에 분양하는 단지는 언제부터냐면 7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분양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싼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더 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당첨되시면 너무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통장을 아끼고 안 쓰신 분들이 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되면서 그 단지가 진짜 싸다면 와, 진짜 너무너무 그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청약 당첨도 결혼을 해야지 솔직히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결혼하니까 이게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집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싱글도 필요한데 지금 나라에서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공급 대책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될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뭐 10%에서 20%,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좀 다르게 하고 5년이었던 게 7년으로 되고 예전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무자녀도 신혼부부 특공 되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신혼부부 특공의 그 확대가 넓어졌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결혼 다들 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넓어지는데 응. 나는 어떻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싱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청약이란 제도에서는 어떤 부양가족 제도로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소외가 돼서 최근에 이제 그 총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싱글인 분들한테 좋은 유리한 청약 제도를 만들겠다. 근데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청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싱글족은 지금 공부해서 나중에 결혼했을 때 노리거나 아니면 추첨을 노려야 되나요? 네네, 추첨을 노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